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우승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정 질문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수근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7년간 제가 13차례 도정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제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또 정책 변화도 이끌어냈었습니다. 함께 대책을 고민해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수 동부지역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동부지역 본부장 서운수입니다. 네, 1981년 축조되어서 41년이 지난 영산강 하구뚝에 따라서 그동안 수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었고 또 4대강 사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고 2019년도부터 지금 수질 개선, 수문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실증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세 차례 이제 실증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수질 해수 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 재자연화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해수 유입에 따른 그 식수라든가 농업용수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결과가 있는데 혹시 본부장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방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지적 부분 그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취약점도 아는데 낙동강의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그 실험한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보니까 낙동강 수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정도를 개방을 해가지고 역학적으로 12km 지점까지만 해수를 갖다가 올라오게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5km 지점까지 올라가면은 농업용수 선악동강의 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에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 방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 식수에도 영향이 없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식수는 낙동강 하구뚝에서 25km 지점에서 그 물을 갖다 펌핑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2km 지점까지 끌어올려서 이러한 특수 실험을 갖다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여건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저도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예. 그런데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졌었고 가져야 됐었고 예. 또 그런 노력들을 해왔죠. 예. 이번 대선 공약에 지금 우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립하구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예. 영산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잘하셨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하구관리센터를 이제 국립으로 하고 하구역 자연성 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그 3천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해수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잘못하면은 그 자연성 회복이 중요한데 이게 자연성 회복을 하려면 결국은 해수 유통을 해야 되는데 해수 유통 문제를 그 큰 주제로 두지 않고 단순하게 하구 관리 센터를 두다 보면 기구 설치로 이 공약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의 해수 유통을 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님 지적은 제가 뭔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요. 다만 이제 그간의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17년째, 18년째 자체 용역 그렇게 했었을 때 일부 용역의 그 어떤 수질의 그 어떤 개선점도 있었지만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라든가 홍수 피해, 그 다음에 하류의 전복, 김, 양식장, 어업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좀 저희들이 더 조사도 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중앙 부처의 어떤 입장 정책 방향을 갖다 고려해야 된다. 해수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저도 뭐 그 하구 관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각종 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예. 이후에 정부에 제공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예. 해수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 봤었을 때 대선 과제 채택과 관계없이 우리 도가 도 자체적으로 하구 관리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하구 관리센터를 갖다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원님의 어떤 관심, 그 다음에 입법 발의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영향을 갖다 줬던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행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더 고민했던 지점은 뭐냐면 현재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국가기관들이 하구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또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텄을 때 영향을 받는 또 바다는 또 해수부의 양식장이라든가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수량 안쪽에 있는 영산강의 수질 부분은 또 환경부가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조만간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내년에 위에 물 관리 일어나지 예, 물 관리 않습니까? 일어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통합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힘들겠다. 이래서 그러기 예. 때문에 도가 주관 주체자가 돼가지고 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우리가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의원님 취지는 압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국가기관 통합된 국가기관의 통합관리센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한 거라. 그게 뭐냐면 예. 그동안 우리가 영산강 문제 예. 또는 영산호의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예. 우리의 고민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용역을 그 2006년 했죠. 그때 한 이후에 예.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수질 개선 문제, 결국은 이제 준설의 문제로 영산강 문제를 접근했다면 예. 우리가 17년, 18년 했던 용역은 해수 유통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했던 용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우리가 봐줘야지 그렇지 않고 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그냥 이 자리 끝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분이 뒤에 하니까 이렇게 그냥 정책 결정을 미루고 예. 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의원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간에 저도 의원님 이게 나오기 전까지 우리 우승희 의원님께서 영산강에 관련해서 민선 6기, 7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에서 질문했던 내용, 그 다음에 녹취록 이런 것 어느 정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맙습니다. 예, 실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제가 담당 국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은 국립하구관리센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신 것은 아마 그간에는 없었던 어떤 그렇죠. 그러한 고민점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 함께 노력해 주신 예,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민사회 쪽에서 좀 이제 그 불만 내지는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강 생태 운동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영산강이거든요. 그런데 영산강은 나도 이제 17년에 낙동강부터 이렇게 해수 유통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대선 공약으로 됐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 그리고 부산시의 역할들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이제 하구 관리센터를 국립으로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내고는 있지만 시민사회하고 이런 그 논의 또는 공론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고 실제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는 도청 그리고 도의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가지고 공론화를 거치고 또 대선 후보들한테 공약을 제시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직접 전달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강의 생태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우리 영산강뿐만 아니라 금강이라든가 낙동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만 하거나 그리고 또 금강만 하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초강력 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초강력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광역 시도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그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뭐 그 의원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또 특수한 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낙동강에 아까 물을 텄을 때 농업용수라든가 수질 식수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이제 방금 좀 그 고견 주신 그 금강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또 이렇게 보니까 금강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는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에 전라북도 주변에서는 이게 좀 충남 서천하고 전북 군산을 갖다가 그 금강 그 사이점을 두고 이게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라북도가- 거는 구체적으로 예. 그 하나하나의 사례를 예. 보자라는 예. 게 아니고 예. 국가 정책으로서 대선 공약으로서의 큰 아젠다를 같이 이끌어가는 측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와 예. 공론화 과정들을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거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의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민사회와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국장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들이 시민사회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제 아까 특히 해수유통과 관련해라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수계라든가 지하수 그다음에 지류지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광범위한 연구가 조금 선행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가 전략적으로 국립하구관리센터를 우선 추진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추진하면서 여건이 조금 어느 정도 성숙되면 공론화로 가더라도 늦지는 않다. 여러 예. 문제는 이제 공론화는 예. 그때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예. 당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대선 공약으로 됐던 과정들이 단순하게 부산시만 해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시도민의 의견들이 그때 당시에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여러 여론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된 것이죠. 물론 도에서 하면 되죠. 그러나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번 대선 공약 전남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도민들 의견 들으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자료에 내드린 대로 국립하구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이번에 대선 과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영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역은 그때 좀- 영역대로 가는 예, 예. 거고요. 그럼 충분히 의견을 시민사회와 듣겠습니다. 이게 예. 해수유통이라든가 예. 그 수질 개선과 관련된 큰 틀의 영산강 하구를 재자연화하는 측면에서 예.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제가 2019년 4월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영역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낙동강 하구관리 협의회 같은 협의회를 우리 영산강에도 구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담당 국장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성하자고 했는데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단순하게 한쪽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행정기관도 있을 거고 또 시군도 있을 거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다양한 영산호와 관련된 여러 관련 기관들이 또 있는 거고 행정기관들이 또 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 같이 좀 또 여기서는 꼭 포함될 게 농어민들 다 포함이 돼서 이 협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김영록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뭐 2019년도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만에 이제 용역을 했었고 일정 정도 해수 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지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때 좀 부족했던 것이 지류까지 우리가 해수 유통을 했었을 때 염수 피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역에서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역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구관리센터를 대선 공약으로 가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영역들을 세부 영역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평소 탁월한 이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 우리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우승희 도의원님께 우선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산강
하구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수 유통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006년 7년도에 제가 도에 행정부지사로 있을 당시에도 해수 유통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특히 해수 전면 유통이 어렵다 하면은 부분 유통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해수 유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렇게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환경을 회복하자, 환경성을 회복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산강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여러 번 영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또 쉽지 않은 과제가 이 과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산강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낙동강이랄지 금강이랄지 함께 보조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랄지 또 이 대선 공약 채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랄지 또 대선 공약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만 채택 과정에서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협의는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라 제대로 조금 많은 사람이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사회하고도 같이 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나주 시민사회에서 영산강 백길 복원 또 영산강 하구 또 해수 유통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대로 토론을 못했어요. 워낙 이게 이제 큰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시민사회하고도 소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대선 과제로 이제 하구 영산강 그 하구 뚝에 대해서 이제 관리센터를 두겠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주무부처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그 영산강 유역관리센터가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도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영역을 통해서 국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영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영역 지류에 대해서 영역 다 부분에 그러니까 지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이미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네. 환경부에서 한정된 예산이랄지 낙동강 실정 그 영역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항공부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낙동강 이제 그 연구 영역이 실증 실험이 금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산강도 이런 부분 연구를 함께 하자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남도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잠재력이 전국에서 이제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안 해상 분역 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기업 이익을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간척지라든가 바다 농지를 뺏기고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는 사업도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우리 신안 앞바다에 지금 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주민 참여 또는 주민 공유, 이익 공유 형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1위라고 하는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 햇볕,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나온 이익 또한 우리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 공감하시죠? 예, 저는 의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도지사로 왔을 때도요, 중앙 방침도 이익 공유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는데 대자본가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그냥 터전에 불과하다면 우리 전라남도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이 공유행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도랄지 시군이 일정 부분 이 해상풍력이랄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유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민 참여형으로 할 때는 추가 REC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조치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집저가 단지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도에서 직접 나서서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요즘에는 이제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사업과 해상 풍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주민 참여, 주민 공유 형태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서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가 20%는 최소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사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익 공유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책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 자체를 우리 전남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올 것이고 또 탄소세라든가 알리백이라든가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 전남으로 와서 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산업 생태계도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 살 수 있는 기반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밖으로 보내지 않겠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큰 테두리에서 정책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 전남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훨씬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혹시 그거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우승희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RE100이라고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으로 재생 에너지만 100% 활용하겠다 하는 게 RE100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랄지 뭐 구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재생 에너지만 쓰겠다. 자동차 배터리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도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충전을 해야 거의 친환경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도 주장은 했습니다. 우리 RE100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갖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경기도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우리 도에 와서 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갖고 RE100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E100 시범 산단을 우리 전라남도에 가장 먼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라남도 주장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주장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시도에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가 강하게 주어져야 된다. 네, 그런 저도 그렇게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 저희도 목소리를 그걸 많이 크게 내주시기 주장하고 바랍니다. 또 국회라든가 여러 예.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속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서버 장치들이 커져야 되고 또 이런 시설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또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시설들을 그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제 몇 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도권 방금 말씀했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이런 그 클라우드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재생 에너지를 잠깐만요. 이게 이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선수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전남에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특히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여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데이터 센터의 일자리를 보면 1메가와트당 이제 2명이 고용되는데 보통 이제 한 기에 40메가 정도 되는데 80명. 근데 이런 걸 우리 전남에 적어도 몇십 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최소한 몇천 명의 인력 창출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던 K-클라우드 파크가 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가장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전남의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우선 땅값이 저렴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아리백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기에 또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좀 신뢰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권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디냐 하면은 바로 전라남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최근에는 NHN 엔터프라이즈와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협약을 순천시에 이렇게 MOU를 통해서 앞으로 그 3천억 투자를 해서 2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제 한 개의 기업 정도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 산업을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산업 육성 밸리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 밸리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우리 나라에 있는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최근까지는 이런 전남의 장점을 보고 이제 세계적인 1위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인 에퀴닉스랄지 오라클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 와서 이익이 밖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당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민들이 사실은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기업들을 잘 관리해서 유치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담당 부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다고 했더니 이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게 투자유치 쪽이 돼야 될지, 뭐 전략 산업 쪽이 돼야 될지, 정보통신 쪽이 돼야 될지 이런 게 아직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담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남형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그런 부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체계적인 TF랄지 전담팀 구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손점식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 10분이 남은 거죠? 원래 시간 10분이 남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손점식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전남의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것에서는 모두 다 걱정하는 일이고요. 한편에서는 청년이 소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전남 여성가족 재단에서 이런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들을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전남 대졸자가 졸업한 1년 후에 전남에 거주하는 비율을 했더니 2016년에 58%에서 2018년에 39%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광주나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고 아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아무리 많고 연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계시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였고,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대학 총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전남이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인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이 졸업생들한테 시군에 있는 병원들이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우리 병원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군에 머물지 않고, 즉 전남에 머물지 않고 광주나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광전남 연구원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토박이 인재 육성을 해서 지역 혁신 동력을 확보하자. 결국 이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대학 입학해서 지역의 공공기관 채용하거나, 이제 공공기관 보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역에 정주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서 하는 이 방식, SCM 방식을 좀 전략을 이야기를 해놓긴 했는데요. 전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가 자치단체하고 지방대학하고 상생 협약식을 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 전남이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기피한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남 지역의 대학교라든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도내에 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남도가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승희 의원님께서 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남 지역 대학생이 도내 기업에 취업을 약속을 했을 때 정책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를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기업과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또 새로운 정책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겠습니다. 먼저 지역 기업 취업을 조건부로 이렇게 제약하는 대학생에게는요, 장학금을 주는 방안,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채용해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요, 세제 혜택이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체 부담도 완화해주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대학생들을 더 많은 도내 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서 고교에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위 취득과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선취업 후 진학과정, 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9개 대학에서요 한 1000여 개 기업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취업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 졸업생이 작년에 20년도에 46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9명이 취업을 한 실적도 거두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고요. 또 하나 끝으로 최근 지방대학의 위기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또 인지를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지역과 지방대가 상생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저한테 지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6일 날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도지사님, 의장님, 또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 또 관련 대학에 있는 관련 시장 군수들 그리고 대학 총장님들과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협약을 체결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이런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실무 상생 협력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고요. 지사님과 총장님께서도 지역을 살리는 간담 시간을 가졌다는 그래서 상생의 길을 찾아왔다는 그런 보고도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네, 지역 인재가 지역 산업과 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또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그동안 추진하셨던 내용도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남에 정착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선언만 하지 말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 앞으로 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좀 의원님들의 수고하셨습니다. 고견을 또 많이 들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장소훈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 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광주 교대 그 교육감 추천 입학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전남에 교사 수급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방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또 같이 협약식도 하셨고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지역에 살겠다라고 하는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제도를 도는 도 나름대로 또 교육청 나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이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찾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의 대학에 입학시키고 졸업하면은 지역의 공공기관에 채용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제 올해는 50명입니다. 40명에서 10명 늘었거든요. 네. 50명이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광주 교대에 보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제 다 합격을 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럴 만한 대학이 없습니다. 그 외 별개로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광전대, 조대를 비롯한 지방의 국립대학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걸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전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120명 모집인데 그 중에서 80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의 인재들을 최대한 이렇게 입학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대학은 좀 미치지 못한 바가 크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하는 예를 들면 건축가라든지 또는 뭐 조리 관련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이제 꼭 이걸 교대생들한테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공정이냐라고 또 저희한테 반문하신 분들 계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취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고, 그래서 도청이나 교육청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담당 국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독립운동 미소운자 발굴 사업 전면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것과 그다음에 자동차 튜닝 사업 전남 도차원의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도전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